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올해 운 흐름을 방해하고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결정적인 금기사항을 아주 깊고 집요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듣다 보면 마음의 한 부분이 따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상처가 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번호 공개할게요.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오늘도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으면서 하루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에는 말 못할 돌덩이를 하나 얹고 돌아오신 여러분을 위한 리딩입니다. 자, 올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강력한 키워드는 하나됨이에요. 역설적으로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간절한 금기사항은 자신을 여러 갈래로 찢어놓고 타인의 기대에 나를 분산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몇 명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나요? 직장에서는 늘 유능해야 하는 누구님, 집에서는 든든한 가족의 기둥,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 고민보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사려 깊은 사람, 이렇게 역할극에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정작 나라는 본체는 텅 비어버린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올해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잘게 쪼개서 나눠주는 거, 그걸 멈추셔야 합니다. 에너지가 분산되면 정작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판을 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라는 그 애쓰는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올해는 오직 여러분이라는 단 하나의 중심에 집중하세요. 주변의 소음 때문에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놓치는 것, 그게 여러분의 행운을 막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자, 본격적인 현실의 문을 열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검 8번이에요. 올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어쩔 수 없어 라는 익숙함이 주는 안타까운 멈춤에 머무는 거예요. 20, 30대이시거나 사회초년생이라면 내 경력으론 여기가 최선일 거야 라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40대, 50대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하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면서 보이지 않는 밧줄로 자신을 묶지 마세요. 한번 자세히 보면 이 카드의 칼들은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 가리개를 풀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무의식이 만든 안방의 안락함에서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건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못해 라고 단정짓는 여러분의 조심스러운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올해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태도는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생략한 채 결과만 바라는 조급함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거나 재테크를 공부하거나 혹은 경제적 자립을 꿈꾸고 있다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요행입니다. 누가 여기 투자해서 대박났다더라, 요즘 이게 유행이라더라 하는 소리에 휘둘려서 충분한 준비 없이 소중한 자산을 던지는 행위는 올해는 금기입니다. 특히 2030 분들은 화려한 성공서사에 매몰돼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우습게 여기기가 쉽고, 중년층 분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무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과정을 건너뛰고 지름길로만 가려는 마음,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올해는 씨앗을 심고 흙을 다지는 시기지 열매를 서둘러 따먹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기본을 저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현실적인 기반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완대의 왕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에너지는 열정이 과해져서 엉뚱한 곳으로 폭주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려는 과도한 책임감과 그로 인한 날선 반응이에요. 책임감이 강한 분들일수록 이런 상황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직장에서 팀을 이끌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다 보면 나 아니면 이 일이 안 돌아가 라는 생각에 빠져서 무의식 중에 주변을 압박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올해는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단호함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누구보다 고귀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면서 예민해졌을 때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뱉는 날카로운 말들을 경계하세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는 조언도 올해는 잠시 아껴두세요. 번아웃이 오고 있는데도 쉬지 않고 앞장서서 모두를 통제하려 드는 것은 그것이 올해 여러분의 관계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드로 칼을 들고 돌진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속도는 빠르지만 그만큼 위험해 보이죠. 올해 여러분의 금기사항은 충동적인 결단과 마음을 베는 날카로운 언행이에요. 이렇게 사느니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가끔 불쑥 찾아오시죠. 직장에서 상사와 부딪혔을 때, 혹은 배우자와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터졌을 때, 우리는 종종 극단적인 결말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올해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경고예요. 충분한 숙고 없는 사표, 라든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뱉는 이별 통보는 여러분에게 이롭지가 않아요. 특히 논리적으로 내가 맞다는 확신이 들 때 더욱 조심하세요. 정확한 사실이라는 명분으로 상대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대화법은 올해 여러분이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이에요.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고 내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딱 3번만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세요. 그리고 현실 상황의 마지막은 즐거운 축배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리딩에서는 조금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공허함만 남는 인간관계에 목매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세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의상 웃어줘야 하는 모임, 가기 싫어도 얼굴을 비춰야 하는 관계들이 있죠. 하지만 올해는 만나고 나면 기가 다 빨리는 소모적인 만남을 과감하게 줄이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채워지기는커녕 내가 왜 거기에서 그런 말을 했지?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금기장소예요. 특히 나의 힘든 상황을 가십거리로 삼는 사람들이나 서로의 불만을 경쟁하듯이 털어놓는 모임은 여러분의 운을 탁하게 만들어요. 즐거움이라는 탈을 쓰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좀먹는 관계들로부터 거리를 두세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에도 없는 무리 속에 섞이는 것. 올해는 그것보다 차라리 나만의 고유한 시간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원형으로 여왕 원형이 나왔어요. 자애롭고 풍요로운 존재죠. 하지만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는 자기 희생을 당연한 미덕으로 착각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특히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내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욕구와 감정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을 착한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더 참고 고생하면 다들 편하겠지 라는 생각은 사실 미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선택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은 결국 나중에 서운함과 원망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올해는 남을 돌보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가장 먼저 대접받아야 함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같이 나온 카드가 아버지 원형인데 규율과 질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금기는 세상이 정해준 정답지에 내 인생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행위예요. 내 나이면 이 정도 자산은 있어야 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안정적이지. 부모라면 자식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같은 사회적 기준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진 않나요? 이런 정상적인 인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하지 마세요. 남들이 말하는 정석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을 올해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 규칙들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가두는 창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리듬을 찾으세요. 그리고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날개짓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을 올해는 금기하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는 것을 유독 두려워합니다. 20대 때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하죠. 그래서 늘 하던 것,
안전한 것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무의식은 말합니다. 추락과 실패는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느라 소중한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 올해는 이 완벽주의라는 덫에서 과감히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행위를 멈추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혀온 어려운 숙제 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정체된 경력 문제, 골마 터진 인간관계, 혹은 나 자신의 고질적인 나쁜 습관들. 언젠간 해결되겠지 하면서 눈을 감고 외면해왔던 그 문제의 실체를 이제는 똑바로 마주하셔야 됩니다. 외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크기를 키우는 영양분이 될 뿐이에요. 올해는 그 불편한 진실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 보세요. 막상 마주하고 나면 그 문제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네모네는 덧없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람에 실려오는 새로운 소식을 의미해요. 지침은 명확합니다. 이미 지나간 인연이나 과거의 그림자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인연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같은 부질없는 가정, if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올해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장 크게 낭비하는 일이에요. 과거의 기억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그 자리에 두세요. 과거의 후회나 그리움을 현재로 끌고 와서 오늘을 망치는 것. 올해는 이 감정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꽃잎처럼 떠날 것은 기꺼이 보내줘야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리고 전사카드가 주는 교훈은 단호합니다. 모든 사소한 전쟁터에서 승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자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례한 동료, 내 마음 같지 않은 가족, 온라인상의 시시콜콜한 비난들. 이 모든 것에 일일이 대응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전사의 태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전사는 정말 중요한 승부처에서만 칼을 뽑습니다. 자존심 싸움에 힘을 다 써버려서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지쳐버리는 것. 이게 올해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실책이에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길 가치가 있는 싸움에만 집중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예요. 첫 번째, 타인의 인생을 모범 답안처럼 여기고 모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SNS를 켜면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고 다들 앞서가는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을 이제는 멈추셔야 돼요. 비교를 통해서 얻는 자극은 영감이 아니라 마음의 독이 돼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삶의 리듬과 때가 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는 결국 여러분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진짜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고유한 반짝임을 믿으세요. 두 번째, 긍정만을 강요하는 밝은 가면을 경계하세요. 무조건 좋게 생각하자. 웃으면 복이 올 거야. 라는 말이 때로는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해야 하고 화가 날 때는 그 감정을 인정해줘야 돼요. 올해는 내 안의 정직한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하는 것을 금기하세요. 어둠 속으로 깊이 잠수해서 내 안의 슬픔과 분노를 충분히 들여다볼 때 비로소 여러분만의 진짜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한 것도 질투심도 모두 여러분이 이루는 소중한 감정들이에요. 내 마음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마세요. 세 번째, 아픈 기억을 나를 정의하는 유일한 명함으로 쓰는 일을 멈추세요. 나는 원래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운이 없어서 여기까지야. 라면서 과거의 상처를 훈장처럼 달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진 않나요? 과거의 상처는 여러분의 일부분일 뿐,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입은 기억 속에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두는 행위. 올해는 이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사랑과 행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상처를 입은 어린 시절의 나를 이제는 어른인 여러분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동화가 주는 교훈 2가지예요. 빨간 모자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카드가 나왔는데요. 빨간 모자의 키워드는 늑대예요. 지나친 순수함에서 오는 과도한 선의를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친절함은 미덕이지만 분별력이 없는 친절은 때로 나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특히 새로운 제안이나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호의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다 선할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올해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태도를 읽어내는 냉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친절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키워드는 물레예요. 공주를 깊은 잠에 들게 한 물레입니다. 무기력이라는 이름의 도피를 금기하세요. 너무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는 현실을 잊기 위해서 무언가에 탐닉하곤 합니다. 의미 없는 쇼핑, 종일 핸드폰만 보면서 스크롤만 내리는 시간, 혹은 술에 의지하는 습관들. 이것들은 여러분을 일시적으로는 잠들게 하지만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현실은 한 걸음도 나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회피를 위해 선택한 나쁜 습관들에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을 바치지 마세요. 차라리 힘들면 나 지금 너무 아프다 라고 소리내어 우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길입니다. 무기력하게 고여있는 시간은 여러분을 서서히 멈추게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조언과 시기 흐름 볼게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전하는 마지막 조언은 놀랍게도 플레이예요. 올해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인생을 끝내야 할 숙제처럼 여기면서 지나치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실해요.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늘 우리를 짓누르죠. 하지만 우주는 여러분이 고통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고 말해요. 나만을 위한 즐거움과 휴식을 사치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이제 버리세요. 일주일 중 단 몇 시간만이라도 생산성과 상관이 없는 일, 오직 여러분이 순수하게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위해 시간을 쓰세요. 여러분의 어깨에 들어간 긴장이 빠질 때 비로소 행운도 여러분의 어깨에 편히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카드로 처녀 자리에 보름달이 떴어요. 처녀 자리는 완벽함과 정교함을 상징하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자신을 향한 엄격한 비난과 가혹한 채찍질이에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 라면서 자신을 난도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올해는 반드시 금기하세요. 보름달이 차오르듯이 여러분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곡차곡 차오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직 작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까지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 오늘 리딩을 통해서 올해 여러분이 멈춰야 할 것들을 짚어봤어요.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습관들, 나를 갉아먹는 관계들, 스스로를 가둔 생각들. 하지만 그것들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빈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비로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새로운 기회와 사랑, 그리고 평온함으로 채워질 겁니다. 올해 우리 1번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거예요. 스스로 만든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세요.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올해 운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금기 사항을 아주 깊고 세밀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온 영적 메시지는 신성한 어머니예요. 이 카드가 올해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경고이자 금기는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서 잉태하고 책임지려 하는 구원자 강박을 멈추세요. 여러분은 참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직장 동료가 실수를 하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메워줘야 할 것 같고, 가족 중에 누군가 사고를 치면 결국 내 통장을 털어서라도 해결을 해줘야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올해는 이 모성 본능을 조금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내가 아니면 우리 팀이 안 돌아가. 부모님 노후는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소모하지 마세요. 기혼이신 분들은 배우자의 무책임함이나 자녀의 방황까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으로 삭히는 것을 절대 금기하세요. 여러분이 타인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려고 할수록 정작 여러분이 현실로 만들어내야 할 여러분 자신의 삶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
그거 사실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를 옥죄는 슬픈 생각이자 독이에요. 올해는 남의 짐을 대신 들어주느라 정작 내 갈 길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자, 현실적인 상황은 어떻게 돌아갈지 볼게요. 현실의 첫 관문은 죽음 카드가 떴습니다. 타로에서 가장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 가장 정직한 카드죠. 올해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이미 숨이 끊어진 상황에 인공호흡하면서 매달리는 행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 직장은 이제 내 성장의 끝이구나. 이 관계는 이미 신뢰가 바닥이 났구나 하는 것들 말이죠. 근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그동안 쏟은 시간이 아까워서 낡은 밧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비전 없는 회사나 나를 소모하기만 하는 연인관계에서 지금 나가면 더 힘들어질 거야 라는 공포 때문에 버티는 걸 멈추세요. 그리고 기혼이신 경우에는 이미 소통이 단절돼서 정만 남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아이들 때문에 혹은 남들 보기에 창피해서 라는 이유로 억지로 밝은 척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죽어야 할 것이 죽지 못하면 새살이 돋아날 자리가 없습니다. 끝난 것을 끝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미련. 그게 올해 여러분의 새로운 눈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다음 카드는 보이는 모습으로는 풍요로워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의 금기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이나 겉모습으로만 증명하려 드는 거예요. 20, 30대라면 소위 말하는 플렉스나 SNS상의 보여주기식 삶에 매몰돼서 내실을 놓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년이신 분들이라면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지 하는 사회적 체면 때문에 무리하게 소비를 하거나 자신을 더 엄격한 잣대로 몰아세우는 것을 멈추세요. 올해는 타인의 시선에 맞춘 우아함을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행위를 금기해야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단단하고 가치 있는 여러분이에요.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가 있어야만 내가 가치 있다는 그 결핍감을 버리세요. 내면의 공허함을 화려한 포장지로 덮으려고 할수록 여러분의 진짜 운은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 카드로 펜타클의 여왕이 등장했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관리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금기는 지나친 인색함과 결핍에 기반한 관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해. 노후가 불투명하니까 지금은 무조건 아껴야 해. 라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의 행복을 무한정으로 미루고 있진 않나요? 가족을 챙기고 미래를 설계하는 건 훌륭하지만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조차 사치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굶기는 행위를 올해는 멈춰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지금의 건강이나 최소한의 자기 개발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혼이시거나 중년이신 경우에는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은 낡은 옷을 입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세요. 결핍에만 집중하면 인생은 자꾸 결핍된 상황만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기반은 생각보다 단단해요. 올해는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나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주는 행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꽂혔던 세자루의 칼이 드디어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서 강력한 금기는 이미 빠져나온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서 만지작거리는 행위예요. 과거의 나를 배신했던 동료, 나에게 상처 줬던 오래된 인연, 혹은 어린 시절 겪었던 복잡한 가정사의 아픔들. 이제 그 칼날들은 여러분의 몸에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그 상처 부위를 덧나게 하고 있진 않은지,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면서 아픈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행위는 올해 절대 금물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방패로 사용하지 마세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돼. 혹은 나는 운이 없어서 늘 이 모양이야 라는 자기 암시를 멈추세요. 상처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한 여러분은 영원히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칼자국을 그만 들여다보고 아물어가는 새살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카드가 주는 금기는 의미 없는 기다림과 정체에 대한 미화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세상이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죽이는 것을 멈추세요. 그동안 충분히 참으셨고 충분히 인내하셨습니다. 이제는 생각만 하는 단계를 넘어서 행동을 해야 할 때예요.
고민만 하느라 이직 타이밍을 놓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기혼이신 경우에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 입을 막고 있던 그 침묵을 이제는 깨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이 만든 멈춤. 그게 올해 여러분을 가장 크게 정체시킬 수가 있어요. 매달려 있던 나무에서 내려와서 흙먼지를 털고 다시 걷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의 내면의 원형은 유지자 원형입니다. 삶을 지탱하는 힘이죠. 하지만 올해는 변화 없이 현재를 유지하기만 하려는 마음의 경직을 금기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이랑 같아요.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꿔 라면서 안주하거나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낡은 관계와 관습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체력 저하나 번아웃이 찾아왔다면 그건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썼다는 신호예요. 이제는 유지하는 힘을 내려놓는 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희극인 원형이 등장했어요. 여기서 주는 조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인생을 비극의 대서사시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비운의 주인공이라는 틀에 갇히는 것을 멈춰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자꾸 웃음을 잃어가요. 사회생활의 쓴맛을 알기 때문에 매사에 비판적이고 날선 태도로 살아가죠. 하지만 올해는 자기 자신을 너무 처량하게만 바라보는 습관을 금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여유가 필요해요.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요. 내가 처한 공경을 조금은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그래,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다음엔 더 잘 되겠지. 라면서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가벼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처절한 다큐멘터리로 만들지 마세요. 가끔은 가벼운 시트콤처럼 살아도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여러분에게 상호호환성의 법칙을 말해요.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를 운명이라고 믿으면서 버티는 행위를 올해는 금기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늘 주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나요? 만약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기만 하고 돌아오는 게 없는 관계를 내 업보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미혼이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무례함을 일방적으로 참아주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기혼이시라면 부모라는 이유로 혹은 배우자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요구되는 희생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 한마디에 목매어서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뿌리가 서로 양분을 나누는 겁니다. 나만 양분을 뺏기는 관계는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해야 여러분이 삽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만 지고 있으려는 마음의 장벽을 경계하세요. 앞서 펜타클의 여왕에서 언급했듯이 불안에서 오는 소유욕은 여러분을 고립시켜요. 여기서의 보물은 비단 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들을 주변과 나누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어떻게 도와? 라는 방어적인 태도를 올해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빈자리로 더 큰 행운과 기회가 흘러들어와요. 나누지 않고 고여있는 에너지는 결국 안에서 부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안식처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금기는 외부의 소음에 휘둘려서 자신의 내면의 성소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합니다. 더 유능해야 한다. 더 좋은 부모나 자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소음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진 않나요?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사느라 정작 나만의 휴식처를 잃어버리는 거. 이걸 올해는 극도로 경계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지 마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쉬는 성소예요. 올해는 그 공간을 침범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타인의 평가가 여러분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그세요. 그리고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과거의 마지막 페이지를 부여잡고 놓아주지 못하는 것이 올해의 금기예요. 새로운 도전이나 이직 혹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 방식이 편한데 라면서 낡은 습관을 고수하지 마세요.
익숙함이 주는 가짜 편안함에 속아서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책에서 과감하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장이 슬펐다고 해서 다음 장까지 슬프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예요. 첫 번째,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올해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나를 가두는 말들로 자신의 운명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간 말은 여러분의 뇌가 가장 먼저 듣고 그대로 현실을 만들어버려요.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상황을 비관하는 언어 습관을 올해는 반드시 금기하세요. 여러분이 내뿜는 에너지가 여러분의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엉망진창이라도 그래도 나는 방법을 찾을 거야. 결국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에 대한 의심 때문에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것을 멈추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포기하려고 합니다. 내 길이 아닌가 봐 라면서 자꾸 경로를 변경하죠. 하지만 우리 2번님들 올해는 조급함에 눈이 멀어서 싹도 안 난 씨앗을 자꾸 파헤쳐보려는 행위를 금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지금 땅 밑에서 치열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을 믿고 그 시간을 믿으세요. 의심은 여러분의 운을 흐리게 하는 안개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지키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서글픈 거짓말을 멈추세요. 이 정도면 살만해. 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 라면서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올해 여러분을 더 깊은 늪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는 태도를 금기하세요.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가 주는 교훈 2가지예요. 신데렐라와 인어공주 카드가 나왔습니다. 신데렐라의 키워드는 재와 먼지예요. 이 카드가 주는 강력한 금기는 아픈 기억을 내 유일한 명함으로 쓰면서 누군가 구원해주길 기다리는 태도예요. 세상은 나한테만 불공평해.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못해. 라면서 구석에서 울고만 있진 마세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갈 수 있었던 건 요정할머니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녀 스스로가 밖으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주저앉히는 무기력함을 올해는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법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유리구두는 여러분이 움직일 때 비로소 여러분 발 앞에 놓일 겁니다. 그리고 인어공주의 키워드는 바다예요. 여기에서 금기는 타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 생각을 감추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지워가면서 맺는 관계는 결국 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잃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는 것, 올해 그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조언과 시기 흐른 카드 볼게요. 영혼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 당신의 빛을 스스로 줄이지 마세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튀지 않으려고, 시기 질투를 피하려고, 혹은 욕먹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능이나 매력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중간한 평범함 속에 숨어서 안전을 꾀하는 행위를 금기하세요. 여러분이 빛나면 주변이 환해지는 거지 남들이 눈부셔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나대지 마라 라는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더 눈부시게 빛나야 할 권리가 있고 그 빛이 여러분의 운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 될 겁니다. 자, 시기 흐른 카드로 처녀자리 초승달이 떴습니다. 올해 중반 이후에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는 헌신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금기는 순수한 마음이 아닌 계산적인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라는 보상 심리를 버리세요. 대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돕는 데에 집중하세요.
기브앤테이크의 얄팍한 논리에 갇히는 것을 금기하고 진심을 다할 때 우주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수십 배의 보상을 돌려줄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행운은 달아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올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들을 아주 깊게 파헤쳐봤습니다. 우리 이번님들 마음이 좀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이제 알겠다 하고 시원하신가요? 우리가 멈춰야 할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가장 익숙해져 있는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와요. 올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단단해질 겁니다. 스스로를 묶고 있는 낡은 밧줄을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세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멈추기로 결심한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멈춰야 할 행동들을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는 별의 어머니예요. 이 카드가 올해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금기사항은 눈앞의 작은 웅덩이에 매몰돼서 여러분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잇는 행위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인간관계의 트러블, 당장 이번 달의 결제 대금, 혹은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가시돋친 말 한마디에 온 정신이 팔려서 하루를 망치고 나죠. 하지만 올해는 사소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미혼이시거나 사회초년생이신 경우에는 저 대리가 나를 싫어하나? 내 커리어가 여기서 정체되면 어쩌지? 하는 파편적인 불안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리고 기혼이시거나 중년이신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소한 실수나 반복되는 일상의 피로함에 갇혀서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거대함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주의 별처럼 거대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올해는 시야를 좁게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운을 막는 장애물이 돼요. 멀리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고작 그 정도 일로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가 보여주는 금기는 계획만 세우다가 소중한 시작의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이직을 고민하거나 혹은 내 집 마련 같은 큰 변화를 꿈꾸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느라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을 멈추세요. 예를 들면 준비가 덜 됐어 라며 자격증 공부에만 매달리는 행위를, 그리고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지 라면서 머릿속으로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지팡이는 선택과 행동을 의미해요. 지도를 그만 들여다보고 이제는 한 발을 내디드세요. 생각이 길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운은 정체가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올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주문이에요. 이어서 소드 에이스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올해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내리는 성급한 결정이에요.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마음이 요동칠 때 에라 모르겠다. 다 끝내버리자. 혹은 일단 저지르고 보자 라는 식으로 내리는 결단은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대판 싸우고 홧김에 내던지는 사표라든지 배우자와의 말다툼 끝에 마음에도 없는 절교 선언이라든지 이런 식의 감정적인 돌파를 올해는 극도로 경계를 하셔야 돼요. 칼날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명료하지 않을 때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책임감이나 단호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현실적인 기반을 흔들 수가 있어요. 잠시 칼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세요. 자, 다음 카드로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금기사항은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채 상황이나 타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행위예요. 사회생활이나 복잡한 가정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황이 이래. 그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진 않나요? 올해는 나쁜 기억을 내 유일한 명함으로 쓰면서 정체되는 것을 경계하세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꿈꾸면서 현실적인 지출을 외면하거나 관계의 회복을 원하면서 정작 본인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삶의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흐름만 탓하는 태도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정직해지세요. 그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완성을 의미하는 월드카드가 거꾸로 뒤집혔어요. 올해 여러분의 또 다른 금기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한 채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뭔가 성과가 나올 법한 시점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긴장을 늦추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은 90%까지 다 와놓고 마지막 10%의 어려움을 넘기지 못해서 판을 엎어버리는 행위를 멈추세요. 커리어의 정점에서 오는 권태로움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는 것. 그리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오랜 세월 지켜온 삶의 질서를 사소한 유혹이나 무기력함 때문에 방치하는 것을 금기하세요. 마무리를 짓지 않고 새로운 자극만 찾아서 떠도는 태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늘 준비 중인 상태로 남게 할 겁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끈기가 올해 여러분의 운명을 완성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자루의 칼이 꽂힌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여기에서 금기는 이미 다 타버린 불씨를 억지로 살리려고 애쓰면서 자신을 고문하는 행위예요. 이미 끝난 인연, 이미 망가진 프로젝트, 회복 불가능한 신뢰. 그걸 붙잡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라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는 것 자체가 올해의 가장 큰 금기입니다. 만약에 바닥을 쳤다면 바닥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억지로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완전한 끝을 거부하고 질질 끄는 행위가 여러분의 다음 시작을 늦추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허용하세요. 그래야만 비로소 새로운 아침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원형으로 폭풍 원형이 깨어났어요. 여기서의 금기는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그것을 억누르고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의 스트레스, 나를 배려하지 않는 배우자, 답답한 미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나는 성숙한 어른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돼 라면서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그렇게 누른 에너지는 결국 만성피로나 신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거나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여러분의 정직한 분노를 부정하는 행위를 멈추세요. 폭풍은 지나가야 맑은 하늘이 옵니다. 다만 그 폭풍을 타인에게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건강한 방식으로 분출하는 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세계의 영혼을 뜻하는 아니마 문디가 같이 나왔어요. 여기서의 금기는 세상과 단절돼서 고립을 자처하면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행위예요. 나 혼자만 잘하면 돼.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라면서 마음의 벽을 쌓는 것을 멈추세요.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단절은 곧 영혼의 고갈이에요. 주변의 도움을 거부하고 나는 외톨이야 라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을 경계하세요.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는 태도는 여러분의 운을 더욱 좋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방치하면서 자신을 갉아먹는 것을 멈추라고요. 내 팔자가 이렇지 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내뱉고 있진 않나요? 자기 비하와 가혹한 자기 검열은 올해 여러분의 운명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습관이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안 돼. 라는 문장을 나는 방법을 찾을 거야. 로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 가두는 거. 그게 올해 가장 먼저 끊어내야 할 마음의 족쇄입니다. 그리고 추방당한 나를 집으로 데려오라는 메시지가 같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금기는 자신의 약점이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외면하는 거예요. 누구나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못난 나가 있습니다. 질투심 많은 나, 게으른 나, 실패했던 기억들. 그런 모습들을 내가 아니야 라면서 외면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멈추세요. 자신을 조각내서 반쪽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조금은 서툴고 못난 모습까지도 여러분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내면의 통합이 이루어져요. 스스로 밀어내면서 아프게 하는 행위를 멈추세요. 자, 그리고 다음 카드로 보랏빛 여인이 나왔습니다. 바이올렛은 겸손과 신비로움을 상징해요. 여기에서 금기는 자신의 공을 지나치게 과시하거나 성급하게 입을 놀리는 거예요. 올해는 발설의 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성취 혹은 누군가의 비밀을
가볍게 떠벌리지 마세요. 특히 SNS나 메신저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조금만 참으세요.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정작 내실을 기할 힘이 부족해집니다. 내 가치를 남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자신을 소모하는 태도를 멈추고 보라색 꽃처럼 은은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침묵은 때로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강한 결단력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금기는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주변의 에너지를 흩뜨러뜨리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네가 정해줘. 라는 식의 태도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책임 회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발을 빼는 행위를 경계하세요. 확실하게 노라고 말해야 할 때 미소로 얼버무리는 거. 그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선명하고 부드럽게 드러내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보라는 지침이에요. 여기에서 금기는 정답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서 밖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헤매는 거예요. 새로운 강의를 찾아 듣고 유명한 곳을 찾아다니고 자기계발서에 파묻혀서 지낸다고 인생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답이 내 밖에 있다라고 믿으면서 자신을 불신하는 행위를 멈추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도구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느라 이미 가진 보석을 녹슬게 하는 것. 올해는 이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힘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2번째, 자기 신뢰예요.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금기는 자신의 소중한 직감을 무시하고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된대. 요즘 경기가 이렇대. 라는 주변의 소음에 여러분의 내면 목소리를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그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 여러분에게 정확합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군중 심리에 동조하는 것을 금기하세요. 여러분만의 리듬을 잃는 순간 여러분은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의 속도와 감각을 신뢰하세요. 자, 3번째, 사냥꾼이 되라는 메시지예요. 여기에서 금기는 상황의 희생양이 돼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을 휘두르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관계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때 어쩔 수 없지 라면서 체념하는 행위를 멈추세요. 나를 보호하려고 무의식이 만든 수능은 여러분의 영혼을 녹슬게 합니다. 주도권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용기 있게 사냥해 나가는 주체입니다. 이번에는 동화가 주는 교훈 2가지 볼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신데렐라 카드가 나왔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키워드는 가시덤불이에요. 이 덤불이 주는 금기는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성장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다시 아프기가 싫어서 마음에 가시덤불을 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진 않는지, 혼자가 편해 라는 말로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두지 마세요. 안전함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변화의 고통을 피하려는 태도는 여러분을 영원히 잠들게 할 뿐입니다. 덤불을 헤치고 나가는 용기를 낼 때 진정한 기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의 키워드는 유리구두예요. 이 카드가 주는 금기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면서 겸손이라는 가면 뒤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리구두의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감히 라든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면서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있진 않나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가면 증후군을 절대 금기하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 당당히 지세요. 여러분을 가소평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구두가 발에 맞다면 당당하게 신고 걸어나가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볼 때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조언과 시기 흐름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주는 금기는 끊임없이 자책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늘 더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여러분은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잘 걷고 있다고요. 나는 아직 부족해 라는 강박을 올해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자책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소모일 뿐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행운이 들어올 빈자리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시기 흐른 카드로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습니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주는 마지막 금기는 과거의 낡은 습관을 새 부대에 억지로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있는데 생각이나 행동은 예전 그대로라면 그 운은 금방 달아나요. 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라는 식의 과거 회귀적 사고를 절대 금기하세요. 초승달은 어둠 속에서 빛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면서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행동 패턴을 과감하게 놓아주세요. 이제 곧 여러분의 달이 밝게 차오를 겁니다. 우리 3번 분들, 오늘 리딩을 통해서 올해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들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익숙한 것을 멈추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오랫동안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나쁜 습관들, 나를 갉아먹는 생각들. 하지만 그것들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빈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비로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새로운 기회와 사랑, 그리고 평온함으로 채워질 겁니다. 올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세요.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놔야 하는 행동들을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는 신성한 불만족이에요. 이 카드가 올해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금기사항은 내 안의 불편함을 억지로 짓누르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정체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 이 정도면 나쁜 건 아니잖아. 라면서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갈증을 무시하죠. 하지만 올해는 가짜 평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비전 없는 직장이나 발전 없는 관계에서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머무르지 마세요.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원래 세월이 흐르면 다 이런 거지 라면서 덮어두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애써 참는 거, 그게 올해 여러분의 운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 불편함을 변화의 에너지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현실적인 상황 볼게요. 현실의 첫 번째 단계는 완즈 9번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금기는 모든 상황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24시간 방어태세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참 많이 데이셨죠. 사람한테 치이고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고 늘 긴장 상태로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과도하게 나를 에워싼 방어 기제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조언조차 나를 깎아내리려는 공격으로 오해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진 않나요? 기혼자이신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시를 돋우며 나를 지키려고만 하진 않나요? 이렇게 온몸에 힘을 주고 있으면 정작 행운의 기회가 와도 그걸 잡을 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오직 방어에만 쓰지 마세요. 번아웃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오래 무거운 방패를 들고 있어서 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완즈 7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올해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내 인생의 본질과 상관없는 명분 없는 싸움에 휘말려서 소중한 진을 다 빼는 행위예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 애써 싸우고 있는 그 전장이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내 업무도 아닌 일로 기싸움을 하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기혼자이신 경우에는 가족 안에서 사사건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거나 혼자 책임을 다지려고 하다가 결국 패배감을 느끼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모두를 설득하고 이기려 하는 무모함을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지는 것이 더 큰 것을 얻는 길입니다. 에너지를 아끼세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위한 싸움은 나중에 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금기는 이미 무너져야 할 낡은 가치를 억지로 붙들고 버티는 안타까운 미련이에요. 이미 끝난 인연, 이미 수명이 다한 시스템, 이제는 놓아줘야 할 과거의 방식들. 그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끝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온몸으로 맞고 있진 않나요? 어차피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80도 다른 삶을 원하면서 낡은 기반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게 올해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에요. 익숙한 불편함이 낯선 자유보다 낫다는 두려움이 만든 멈춤. 올해는 그것을 허용하고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전차가 힘차게 달려가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금기는 속도에만 취해서 소중한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경주마식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남들이 좋다는 거, 남들이 성공했다는 기준을 향해서 무작정 채찍질만 하고 있진 않나요? 올해는 타인의 속도에 나를 억지로 맞추는 것을 금기해야 합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사회적 알람 소리에 쫓겨서 소중한 자아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시는 경우에는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정작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지 잊어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방향 없는 속도는 공허함만 남겨요. 전차의 고삐를 진 건 여러분이어야지 주변의 시선이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멈춰서 마음의 나침반을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카드가 알려주는 금기는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잡무들에 휘말려서 정작 중요한 삶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자잘한 일들이 여러분의 정신을 쏙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소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조급함이에요.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애를 태우면서 판을 뒤엎는 행위를 경계하세요. 이 카드의 역방향은 정체와 혼란을 의미합니다. 서두른다고 해결될 일은 없어요.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세요. 빨리빨리라는 강박이 여러분의 평온을 망치지 않게 하세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여러분은 결국 도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원형은 바르도예요. 여기에서 금기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아무거나 채워 넣으려는 조바심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쩌면 이도저도 아닌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살기는 싫고 그렇다고 딱히 대안은 없는 그런 시기 말이죠. 이때 사람들은 불안해서 원치 않는 직장에 덜컥 들어가거나 외로워서 맞지 않는 사람을 서둘러서 만나요. 올해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충동적인 선택을 멈추셔야 됩니다. 이 공백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재편성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적의 시간을 견디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욕망이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자궁 원형이 같이 나왔어요. 생명을 품는 곳이죠. 여기서의 금기는 완성되지 않은 소중한 계획이나 꿈을 너무 일찍 세상에 내놓아서 에너지를 흩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 중인 프로젝트나 이직 계획 혹은 새로운 관계의 씨앗을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일찍 꺼내 보이지 마세요. 타인의 평가에 내 운의 향방을 맡기는 행위를 금기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안에서 충분히 익을 때까지 소중히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열정을 시기 어린 시선이나 차가운 현실의 잣대로 미리 재단 밖에 내버려두지 마세요. 비밀은 여러분의 힘이에요.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세상에 내보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의 화단에 심어진 꽃처럼 예쁘게 보이려고 나를 억지로 가공하는 행위를 멈추라고요. 사회생활의 매너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의 개성과 야성을 너무 죽이고 있진 않나요? 올해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주관을 버리는 것, 그리고 기운이신 경우에는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 내 목소리를 무조건 죽이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조금 거칠게 자라나도 괜찮아요. 남들이 여러분을 다루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야생성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다음 카드가 보여주는 금기는 나 자신에게 쉴 자격을 허락하지 않는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혹함이에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올해는 끊임없는 생산성에 대한 집착을 금기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는 시간도 여러분의 삶에는 꼭 필요합니다. 죄책감 없이 쉬는 법을 배우세요. 아직 멀었어. 남들은 저만큼 갔는데 라면서 자신을 난도질하는 그 차가운 내면의 목소리를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자신을 허락하고 내뱉으면서 무거운 죄책감을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다음 카드가 보여주는 금기는 나의 어두운 면을 부끄러워하면서 밝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는 하얀 거짓말이에요. 내 안의 질투, 분노, 지독한 우울함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숨기려고 할수록 그것들은 독이 돼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올해는 내 감정을 스스로 속이는 행위를 금기하세요. 거울 앞에서 오는 자신을 한심하게 보지 말고 왜 아픈지 다정하게 물어봐 주세요. 달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이 카드가 보여주는 금기는 냉소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설렘을 사치라고 여기는 마음의 노화예요. 사회생활의 쓴맛을 보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지. 인생 뭐 별거 있어? 라는 냉소가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태도를 경계하세요. 사소한 풍경에 감동하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냉소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갑옷이 아니라 여러분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마취제일 뿐이에요. 다시 설레는 마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에서 금기는 과거의 폭풍이 다시 올까봐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위축돼서 보내는 거예요. 이미 큰 고비는 넘겼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 공포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기회를 거절하는 것을 금기하세요. 땅은 아직 젖어 있지만 하늘은 맑게 겠습니다. 신발이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밖으로 나오세요.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폭풍 이후의 고요를 즐기면서 새 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회복과 보충이에요. 번아웃이 온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정신력만으로 버티려는 무모함을 금기하라는 거예요. 만성 피로를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래 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올해는 나의 에너지를 타인에게 우선 배분하는 행위를 절대 금기해야 합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산소 마스크를 본인부터 쓰듯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에너지 창고부터 채우세요. 여러분이 고갈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결국 지키지 못합니다.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의무예요.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자신을 소중히 돌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판도라의 상자에는 절망뿐만 아니라 희망도 들어있었어요. 여기에서 금기는 최악의 상황만 가정하면서 미리 절망하는 비관적인 습관이에요.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문제야 라면서 안 될 이유를 100가지씩 찾는 입술을 멈추세요. 올해는 걱정이라는 이름의 저주를 스스로에게 거는 것을 금기하셔야 됩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튀어나오더라도 마지막에 남을 희망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선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동화가 주는 교훈 2가지예요. 신데렐라와 헨젤과 그레텔 카드가 나왔습니다. 신데렐라의 키워드는 자정식이에요. 이 카드가 보여주는 금기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지금의 행복을 미루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애들 다 키워놓고 나면 이라면서 여러분의 꿈을 무기한 유예하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는 완벽주의를 금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드레스가 누더기가 되기 전에 무도회장으로 가세요. 기회는 찰나에 지나가고 놓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에 여러분만의 유리구두를 신으세요.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의 키워드는 어두운 숲이에요. 이 카드가 보여주는 금기는 길을 잃었다고 해서 타인이 깔아놓은 달콤한 유혹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숲에서 헤맬 때 누군가 솔깃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돈 버는 법, 고생 안 하고 성공하는 법.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마녀의 집으로 이끌 뿐이에요. 쉽고 빠른 길에 대한 유혹을 올해는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여러분만의 지도를 그리면서 한 발씩 나아가세요. 숲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스스로의 힘으로 걷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조언과 시기 흐름 볼게요. 레무리아, 지상낙원의 기억입니다. 영혼의 마지막 조언은 이거예요.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믿으면서 나의 불행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버리세요.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올해는 고생을 훈장처럼 여기는 습관을 금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무의식의 보상 심리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은 큰 기적이 아니라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 창가로 비치는 햇살 같은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을 낙원으로 만드세요.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기 흐름 카드로 남쪽 노드가 떴습니다. 마지막 시기 예측에서의 절대 금기는 과거의 행동 패턴과 익숙한 나쁜 습관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자꾸 옛날 방식이 편해서 뒤를 돌아보게 될 거예요. 예전에 상처 줬던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싶거나 그만둔 나쁜 습관에 다시 손을 대고 싶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과거의 낡은 패턴에 발목을 잡히는 것을 올해는 목숨을 걸고 금기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뒤가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과거의 여러분과 작별하고 앞만 보고 걸어가세요. 우리 4번 분들, 오늘 리딩을 통해서 올해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들을 아주 깊게 짚어봤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멈추는 게 훨씬 어려워요. 오랫동안 익숙해진 나쁜 습관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 하지만 그것들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빈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비로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새로운 기회와 사랑, 그리고 평온함으로 채워질 겁니다. 올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세요.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주제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달밤이었습니다.
네.